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도의 종류와 지도를 보고 정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고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5쪽입니다. 페이지 15쪽 1. 다양한 지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3. 지도에서 정보 찾기.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과거와 현재 사람들이 쓰는 지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과거의 지도와 지금 우리 현재 사람들이 쓰는 지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각각의 지도의 특징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지리 정보 기술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여러 가지 어떤 지리와 관련된 정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생각 열기를 보면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죠? 네, 자동차에 이렇게 우리 요즘 하나씩 다 장착하고 다니죠. 어디 길을 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다 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동의 지도죠. 여기 GPS라고 돼 있는데 GPS 이거는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정보 기술이죠. 네, 위치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밑에 이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오늘날 많은 운전자는 위와 같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할까요? 네, 위성에서 보내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길을 안내를 하죠. 그것을 GPS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GPS 기능을 활용해서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16쪽.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지도. 옛날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도를 만들었다. 종이가 없거나 아주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리고 아주 귀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돌이나 나무 위에 지도를 그렸다.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지도를 새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활용을 했고 예를 들어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점토를 구워서 그 위에 지도를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나 나무나 점토에다가 지도를 그렸다. 다음 지도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담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에는 중국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이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지리적으로 봐도 중국을 통해야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죠. 육지에서.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을 아주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도 실제의 크기보다도 더 크게 중국을 그렸다는 것은 중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대동여지도라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가 제작했다. 김정호라는 사람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손발이 다 부러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지도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우리 지도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아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도는 우리나라를 남과 북 22단으로 나눈, 그러니까 2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렸어요. 그래서 22단으로 나눈 책자 형태로 이렇게 접어서 넘길 수 있게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도와 비교해서 매우 정확했다. 아주 정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십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십리마다 점을 찍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십리다. 그 다음에 또 점을 찍으면 또 십리죠. 그 다음에 또 점 찍으면 또 십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십리, 이십리, 삼십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팔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그려서 표시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대동여지도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호넬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대동여지도, 이것은 세계 지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죠. 지검 지도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게 해서 휴대하기도 간편했다. 책자처럼 생겨서요. 그 다음 17쪽입니다. 페이지 17쪽. 생활에 쓰이는 지리 정보 기술. 과거에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가보고 그렇게 지도를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이 수집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인공위성에서 보내주죠. 자료를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인공위성이 수집한 실시간 정보를 처리해서 원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가지 않고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원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지리 정보 기술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지리 관련된 정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밑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보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우리 TV 뉴스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날씨에 관련해서 그것을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죠. 버스 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도착 시간, 몇 분에 도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상 소요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정류소까지 몇 분 정도 걸려서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 버스 정류소에 이렇게 화면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통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길 안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S 이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대씩 다 장착하고 다니죠.
그 다음에 음식점 정보, 어디 가면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그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음식점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치매 노인 찾기 시스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호자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면 18쪽 생각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 다지기 1번. 다음 글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지도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고 대동 여지도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고,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죠. 조선 후기에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가 만든 지도 뭘까요? 네,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과 북을 22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2부분으로 나누어서 책자 형태로, 책의 모양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제작해서 휴대하기 편리했다. 또 조선의 팔도에 대한, 조선은 팔도가 있었어요. 8개의 도로 나누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팔도라고 하죠. 조선 팔도에 대한 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심리마다 점을 찍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보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대동여지도에 그려서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2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써봅시다. 과거에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 지도를 제작하는데, 지도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지리 정보를 정보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처리해서 실제 활용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뭐라고 하는가? 지리 정보 기술이었죠. 이런 것을 지리 정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리 코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9쪽이죠. 1. 지도에는 지표상의 여러 가지 특징이 약속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상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를 나타내어서 지도에 표시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그림은 학교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은 병원, 의료기관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비둘기가 있는 모습은 우체국이다. 비둘기가 아니고 제비겠죠. 제비가 그려져 있는 모습은 우체국이다.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기호로 지도에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도에는 방위, 이렇게 사자를 그려서 오른쪽이 동쪽, 반대쪽은 서쪽, 위쪽이 북쪽이죠. 방위표가 없다면 항상 위쪽이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남쪽. 이렇게 동서남북 4개의 방위, 사하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등고스는 땅의 높이가 똑같은 부분을 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등고선이라고 하고, 여 위에가 가장 높은 곳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낮은 곳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호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를 실제 땅 모양하고 똑같이 그릴 수가 없겠죠. 땅만한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많이 줄여서 나타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줄였느냐, 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배 줄였다면 100분의 1이라고 하고, 1000배 줄였다면 1000분의 1이라고 하고, 다음에 10,000배 줄였다면 10,000분의 1. 뭐 크게는 20,000분의 1, 25,000분의 1, 뭐 50,000분의 1까지도 가죠. 5만 배나 줄였다. 그럼 50,000분의 1. 이렇게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낮이를 색깔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만약에 산이라면 제일 높은 곳은 진한 고동색, 그 밑에는 갈색, 그 밑에는 노란색, 노란색 아래는 연두색, 뭐 이렇게 색깔로도 높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지도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타내는 일반도와 그 다음에 특별한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도로 나뉜다. 그래서 지도는 크게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럼 일반도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 환경,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우리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 봤더니 애초부터 있던 환경, 산이나 그 다음에 바다나 뭐 이런 것, 들판이나 이런 것은 자연 환경이죠. 그리고 인문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건축물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크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나타내는 지도를 일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주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는 지도는 주제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김치에 관련된 지도가 있었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김치가 유명한지, 그러면 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를 그린다면 주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옛날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나 점토 위에 지도를 그렸다. 아주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고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해도 아주 귀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돌, 나무, 점토에다가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새겼겠죠? 다음 5. 조선시대 후기 김종호라는 분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8도, 8개의 도죠. 조선 8도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리했다. 그리고 아주 정확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려서 지금의 지도와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했다. 그 다음에 6. 오늘날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놨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뭐 일기예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정보, 길 안내, 음식점 정보, 우리 휴대폰 가지고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지리 정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도를 보고 지도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